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벤츠 E클래스 212 모델입니다. 앞도어인데 앞도어를 이렇게 실내 쪽에 있는 부속물하고 카바를 다 이제 분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스피커 인클로즈가 될 공간이고 스피커는 데비스 8인치 중음용 스피커입니다. 중음용 스피커인데 미드 베이스로 쓸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8인치 중음용 8인치지만은 미드 베이스로 쓰는 이유는 좀 맑은 소리를 낸다는 거. 그 무겁고 압력이 높은 저음에 가까운 소리가 아니고 중음을 맑게 깔끔하게 내주는 스피커하고 그리고 맑고 깨끗하게 나오는 소리지만 8인치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와 6인치에서 나오는 소리, 3인치에서 나오는 소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맑고 깨끗한 소리가 8인치면 좀 더 이제 음상 악기의 소리가 좀 굵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악기가 나왔을 때 맑은 소리를 내면서 해상도가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해왔을 때 제 생각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스피커의 특징을 살리고 그리고 또 음압 때에 따라서 음압도 살리고 그러려면 이 스피커가 인클로저의 구조랑 파워앰프의 출력 이런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서로 맞아야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앞도어라는 것 자체가 인클로저 구조로서는 적합하지도 않고 그러고 장착할 때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홈오디오도 인클로저를 만들 때 공간 제약 없이 만들지만은 그 인클로저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카 오디오도 똑같은 겁니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같은 퀄리티를 뽑아낸다면. 근데 카 오디오는 아무리 잘해도 홈 오디오만큼 퀄리티를 뽑기는 힘든데 또 카 오디오의 장점이라는 그 음의 그 느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약간 강조로 해서 이제 포인트를 줘야 되고 홈 오디오와 달리 그러려니까 전체적인 사운드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 저음이고 저음이 왜 저음이 기본 베이스가 되느냐? 그건 간단한 겁니다. 그 홈 오디오의 톨보이 대행 톨보이가 적은 소리를 내도 귀에 들릴 듯 말 듯한 저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적을 때도 듣기가 편하고 듣기 좋지 않습니까? 저음이 필요 없을 바에서 5인치 북쉘프행 쓰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게 소리 좋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 오디오도 마찬가지요. 음악이라는 자체가 그런 겁니다. 포환을 던지는 선수가 이소롱이가 던진다면 포환이 멀리 가겠습니까? 장미란 선수 같은 사람이 던져야 멀리 가지. 그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음악의 어떤 기본 베이스 느낌이 저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도어의 저음이 아주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서브우프겠지만은 앞도어의 저음을 잘 살린다는 것이 서브우프 저음을 살리는 것보다 몇 배로 힘들기 때문에 앞도어의 강조성과 장착 방법이 많이 테크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모든 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라는 자체가 중저음을 깔끔하게 내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스피커도 그런 것도 잘 없을 뿐더러 도어의 인클로저 구조가 따라주지를 않고 또 그리고 청취자의 어떤 청취 공간이 좁고 더더욱 힘든 거는 청취자의 위치와 스피커의 위치가 전방에 있지 않다는 것. 그로 인해 가지고 쓸데없는 반사음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필요치 않는 배음 발생량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겨냥음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쓸데없는 이제 그 배음 발생과 정제파 현상 그리고 서로 캔슬링 되는 현상 이것들이 자동차에는 항상 요소 복뱅처럼 숨어 있다는 거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저음은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왜냐하면 중저음 스피커가 발 아래쪽에 있고
중음 스피커 고음은 우리 이제 가슴 높이 위주로 달지 않습니까? 스피커 크기에 따라서 작으니까. 근데 중저음은 잘 내려면 인치가 커야 되고 스피커의 질량 크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못 달죠. 그러니까 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도어 말고는 특히 방법이 없고 과거에는 이쪽에 킥패널 쪽에 이 안쪽 킥패널 쪽에다가 중저음 스피커 6인치를 달기도 했는데 그 맑게 안 납니다. 밀도는 높일 수 있어도 어떤 형태를 쓰더라도 중저음의 소리를 잘 내기는 힘들다. 중저음이 트렁크 쪽에서 나오면 괜찮습니다. 선반이나 이런데 그러면 음악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로봇가 뭐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소리가 좀 앞쪽에서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청취의 어떤 그 입체감이라든가 스테레오 분리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는 도화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러니 도화가 잡음도 많이 발생하고 장착하는데 앞유리가 왔다 갔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움직이는 물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서브우프보다 미드 베이스를 잘 재현하는 것이 훨씬 힘들고 이것이 극복돼야만이 카 오디오의 본연의 매력을 생산해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중저음이 탁하면 더더욱 만들어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중저음을 맑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 스피커가 맑게 놓으면 될 것이고 인클로저가 맑게 내는 인클로저가 되면 그나마 좋지 않겠습니까? 이 차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클로저의 소재도 또 다르겠죠. 그럴 때 같으면. 그래서 스피커 자체가 일단은 맑은 소리를 내고 50Hz까지도 잘 낼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인클로저의 적절한 압력과 인클로저에서 울려주는 그 어떤 음색 이거와 스피커 콘지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게 합해져서 정치자 귀에 들리게 되고 전체적인 음의 양이나 음압이 실내에서 형성되겠죠. 그러한 소리를 내기 위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깊이가 보면 요 창문이 내려오는 게 창문. 그럼 창문 내려오는 거하고 요 쇠판하고 한 5cm에서 7cm쯤 여유가 있죠. 그리고 요 창문이 내려오는 요 앞쪽하고 요쪽 패널 실내 쪽 또 대략 한 5cm 여유가 있습니다. 그 자석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자석이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창문이 내려왔을 때 안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스피커가 좀 튀어놓아야 되고 그 작업을 이제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이쪽 부분에 이게 바람이 뭐 이렇게 태풍이 부는 바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스피커가 순간적으로 압력이 가해졌을 때 우리가 북을 솜방망이로 탕 때리는 것과 같이 이 도어 안쪽에는 압력이 순간적으로 생깁니다. 그 압력이 이런 에너지를 이 전체 백에 에너지를 가하게 되겠죠. 공기의 압력이. 그러면서 이는 소리를 내겠죠. 이 소리도 나쁜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그대로 두게 되면 잡음이 발생하는 거죠. 이대로 그대로 두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외부로 소음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음악 들을 때 외부 쪽으로 에너지 손실도 많고 외부에서 음악이 많이 들리니까 음악 켜는 것도 조심스러워진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서 나는 이 소리가 최대한 안 나고 외부로 소음이 좀 적게 나가고 이 스피커의 본연의 그 콘지에서 들리는 떨림판의 고유의 주파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콘지 고유 주파수 특징. 그래서 이 스피커가 좋고 저 스피커는 나는 안 좋아. 내 취향이 안 맞아. 그 콘지의 특징이 가장 많이 앞서는 겁니다. 물론 자석의 성능과 보빈, 보이스 코일, 구조, 댐프 구조, 엣지 모든 것이 있겠지만은 제일 큰 거는 콘지 재질의 고유 주파수 특징이 그 스피커의 소리가 내가 좋아하는 소리야. 아니면은 이 스피커를 가지고 어떤 소리를 만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콘지 고유 주파수 특징이 이거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이 소리를 없애야 된다. 압력이 가해져도. 그러면
여기다가 뭐 세면을 바를 수도 있고 뭐 온갖 것 다 떡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표면에 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쇠가 있을 것이고 이런 매트 종류가 있을 것이고 또 뭐 고무 보틀 매트 종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소리를 잘 나게 하려고 뭐 타일을 바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반사가 될 때 그 표면 엔클로저 내부 표면에 외부도 마찬가지고 외부 표면의 재질에 따라서 콘지 고유 주파수의 특징과 잘 어우러져서 그 스피커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재료가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재료가 할 일은 뭐냐? 이런 떨림을 막아줘야 되고 또 콘지의 고유 주파수 특징을 잘 돋보이게 도와주는 재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작업에는 이 콘지의 고유 주파수의 특징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재료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통상 있는데 이 내부 구조에 보면은 빔 있죠. 이런 다 있습니다. 둥근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응용해서 이 철판을 접착을 해서 더 떨림을 막아줄 수도 있고 또 이런 속에다가 또 뭔가 재료를 넣어서 또 이 철판에 떨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근데 이 비어 있는 공간 이쪽에 아래올로 비어 있는 공간 여기에 매트를 바를 수도 있지만 매트에 또 고유 주파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트의 고유 주파수 특징이 좋으면 그 매트를 쓰면 되고 매트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보틀 스타일도 있고 골탕 같은 이게 열을 가해서 하는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합성 재료를 쓰는 스타일도 있고 또 은박지가 붙어 있는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차에는 매트를 최대한 좀 자제하고 목재 재료를 응용해서 할 겁니다. 목재 재료를 잘 접착해서 그 목재의 소리를 낼 겁니다. 그래서 목재도 이게 수분에 따라서 썩거나 또 빗물이 들어가서 또 수분이 흡수되면 또 다른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내구성, 수분과 온도에 잘 견딜 수 있고 최소 10년 이상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내구성을 가진 목재를 선택해야 되고 또 목재를 여기 잘 접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접착하는 재료는 뭘 쓸 것인지 이런 것도 잘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목재가 어느 수준에 지금 현재 이게 돌출되고 안으로 들어가고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스피커 인클루전 내부에 아주 좋은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빠꼼빠꼼 구멍도 나 있고 좋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민자가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고 홈이 파져 있죠. 이거는 오디오 엔클로즈 구조에 자동차 오디오 엔클로즈 구조를 볼 때는 아주 좋은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도어도 크고 이렇게 이제 앞쪽에 있는 판넬을 떼내모래해서 이렇게 작업이 용이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목재를 이러한 형태대로 안에 에너지가 우리가 쏨을 넣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쏨도 못 넣고 오로지 하는 거 해봐야 매트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목재를 넣고 하는 이유가 그 재질의 고유 주파수, 울림에 대한 고유 주파수가 있고 왜 자꾸 그 재질의 울림 뭐 고유 주파수 이래 하느냐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러면 됩니다. 그 포트든 실드든 인클로저를 만들어서 그 안쪽에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을 해갖고 딱 비워놨는 형태의 인클로저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원목을 쫙 만들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놓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타일을 쫙 발라서 깨끗하게 비워놓는 형태가 있다. 똑같은 부피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소리의 성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는 그냥 음악 좀 들어본 사람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엔클로저 내부에 목재가 들어가는 것이 오디오에서는 좋은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로 만든 것들이 인클로저를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속에 납도 들어갈 것이고 철도 들어가겠지만 주 재료는 목재입니다. 만약에 쇠가 좋다면 쇠로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옮기기 무거운 것 때문에 그래도 아니 그 쇠로 만든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쇠가 아마 들어갈 수는 있겠죠. 안에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우리 카 오디오도 다 쇠로 되어 있는 기존 구조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합금이죠. 뭐 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재 이 차는 완전 쇠보다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잘라보면 잘 잘립니다. 완전 알루미늄은 아니고. 그래서 음악을 내는 재료로서는 부족하지 않은 쇠다. 그러면 쇠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도 소음을 바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트는 그리 썩 좋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매트는 왜냐하면 노이즈 잡음을 떨림을 막는 거는 좋은데 고유 주파수 재료 자체가 특징이 탁합니다. 소리가. 그래서 이제 매트를 너무 매트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통상적인 매트를 기준으로 그러고 또 좋은 매트를 하면 또 좋은 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다 있지만은 그냥 이번에는 목재를 이 속에 많이 넣을 겁니다. 목재의 소리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재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수분, 온도의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목재를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나무가 아닌 좀 더 수령이 좀 높은 나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집속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은 가지 나무를 따마 가지고 이게 본드를 붙인 거 집속목이 아닌 그냥 원목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좀 단단합니다. 굉장히 강도가 때에 따라서는 쇠만큼 야무다는 말도 하듯이 그래서 여러 가지 목재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흑단이 제일 이제 마음에 들고 단단한데 이게 너무 비쌉니다. 또 이렇게 작게 좀 팔지도 않고 한번 살 때 뭐 100만 원치, 200만 원치 사야 가능하기 때문에 원판 목재 자체가 그래서 그거 말고 통상 우리가 쉽게 구하는 게 고무나무도 있고 또 오크도 있고 엣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차에 들어갈 것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울린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울린이 또 브라질에서 나오는 이제 잎회도 있고 그 울린과 잎회가 이제 흑단 장미나무가 엄청 오래된 거를 흑단이라고 그러죠. 그 뭐 수령이 원목으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 내려면 100년은 200년은 된 그런 거로 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나무 뿌리가 굵으니까 거기서 빼내고 그러면 이게 참 좋은데 그거는 너무 이제 비싸니까 울린하고 울린을 가지고 이번에 이 차에는 적용할 겁니다. 울린은 이제 굉장히 무거운 나무고 딱딱하고 굉장히 하드우드라고 합니다. 그냥 하드우드 종류 중에 하나인데 흑단 다음으로 단단한 나무다. 그러고 또 그 외에 다른 또 흔한 나무들이 있는데 이제 습도에 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가공도 조금은 더 편하고 한데 일단은 그 울린으로 이 나무를 캐서 필요한 높이만큼 캐서 접착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